예, 안녕하십니까. 선거는 흔히 이슈 전쟁이라고 하죠. 쟁점이 되는 이슈를 누가 먼저 선점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그 전쟁이다, 선거는. 국민의힘의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부산에 가서 비대위를 개최를 하면서 가덕 신공항을 적극 추진하겠다. 그리고 한일 해저 터널을 뚫겠다. 가덕 신공항 받고 해저 터널을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민주당이 가덕 신공항을 앞장세워서 이슈를 잡으면서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하는 구도였는데, 한일 해저 터널이 터지고 난 다음에 오늘은 거꾸로 됐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선거 포퓰리즘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또 한일 해저 터널은 일본에 유리한 것이다. 일본에만 이익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친일이다까지 몰고 가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거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를 잘한다고 알려져 있죠. 그동안 선거에서 또 많은 전적을 올렸고, 김종인 위원장의 장점입니다. 선거에서 굵직한 이슈를 점령하고 상대편의 이슈를 물타기해서 이슈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능력에 있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현 정국에서는, 현 정치권에서는 가장 감각이 낮다, 가장 탁월하다, 이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가덕 신공항 받고 해저 터널 던지고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산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먼저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 부산에서 비대위를 열고 가덕 신공항 특별법 이번 달에 추진을 하는데 민주당이 적극 찬성을 해서 민주당과 같이 이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겠다. 그 다음 한일 해저 터널을 뚫겠다. 한일 해저 터널을 뚫게 되면 54조의 생산 부가 효과가 생기고 45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생긴다.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장 민주당에서는 친일 DNA가 발동했다. 선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고,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한일 해저 터널이 친일 DNA라면 그동안 한일 터널을 주장해왔던 김대중, 노무현, 성추행으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오거돈 모두 주장을 했거든요. 모두 친일 DNA냐. 그 한마디에 친일 공격은 끝난 거고요. 죽창 들고 조국이 반일에 나선다고 하는데, 죽창 들고 반일이 되지 않습니다. 죽창 들고는 몰살합니다. 일본과 중국, 지금은 중국 시장이 우리에게 더 커졌지만 지난 우리 경제 발전은 일본과 함께 해왔죠. 일본과 중국 동반 성장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성 평가가 문제입니다. 그동안 부산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이 한일 해저 터널이 이야기가 나온 게 20년이 넘거든요. 이 문제도 가덕 신공항과 같이 이 경제성이 지금 있겠느냐. 경제성 평가에서 이게 수백 조가 들어가는 대형 사업인데, 이 경제성 평가가 없다. 한 10년 전까지는 없다 했는데, 미래에는 모두 그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게 필요할 것이다. 지금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도버 해역의 해저 터널이 뚫어져 있지 않습니까? 미래에는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해저 터널이라는 이슈를 먼저 선점한 김종인 위원장의 선택이 괜찮았다, 이렇게 보고요. 저번 제가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덕 신공항 문제도 20년 된 문제입니다. 이 부산에서, 동남권에서. 가덕 신공항을 지금 반대를 하려면 야권에서 확실하게 반대를 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논리를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덕 신공항 이슈를 물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슈가 되지 않도록 예민한 가덕 신공항을 야당이 찬성하기만 하면 이게 부산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고 보시면 지금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있는데 가덕신공항을 찬성만 하면 된다. 그 중간에 좀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이걸 가지고 가덕신공항 가지고 왈부왈부할 필요가 없다. 그동안 제가 20년의 역사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지난 총선에서 오랜만에 PK와 TK가 한 색깔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자유진영, 지금 야권이 PK와 TK에서 함께 승리를 했죠. 이걸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언제나 노무현 때부터 시작된 노무현 문재인 정부, 지금의 여당의 자세입니다. 그걸 갈라치는 카드로 가덕신공항을 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게 이 갈라치기에 이용될 필요가 전혀 없다. 대구, 경북도 지금 통합신공항을 하고 있거든요. 가덕신공항이 PK에 필요하다면 좋다. 대신 대구, 경북의 통합신공항도 더 많은 지원을 해달라. 더 많은 지원을 해서 PK와 같은 공항으로 키우겠다. 아니면 PK의 공항의 규모나 부분을 좀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로 가면 된다는 겁니다. 반일이라는 건 민주당에서 제가 보기엔 헛발질입니다. 그럼 노무현, 김대중을 부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건 헛발질로 걸려든 부분이고요. 아마 곧 그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을까 싶고요. 핵심은 경제성 평가라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부산과 후쿠오카, 쿠슈와 연결하겠다는 건데 이건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통일교 쪽에서 추진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조금 더 적극적이었죠. 이게 가덕신공항 부분과 가덕신공항을 좀 국제공항으로 키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가덕신공항과 시너지 효과가 난다. 적절한 어떤 카드였다. 한번 이 대목에서 의논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이 주 경쟁 상대가 그 중국 상하이의 푸동공항부터 시작해서 중국 동부 연안의 그 많은 공항들과의 경쟁이듯이 지금 만약 가덕신공항이 생기게 된다면 가덕신공항의 주요 경쟁 또 주 시장은 일본 남부지방 쿠슈 지방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그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일본 남부 지역의 그 시장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가덕신공항이 국제공항으로 갈 수 있는 바탕이 열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일 해저 터널이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가덕신공항을 민주당이 주장을 할 때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했고 또 한일 해저 터널을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오니까 또 포퓰리즘이라고 공격을 합니다. 포퓰리즘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언론들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비판합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것만큼 어떻게 보면 좀 책임이 떨어지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겁니다. 포퓰리즘은 정말 없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망치는 것은 포퓰리즘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두고 이 포퓰리즘을 어떻게 대항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뾰족한 수단이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어려워진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포퓰리즘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나는 언론인이니까 포퓰리즘을 해서는 안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임한 정치 집단들은 그 말 듣지도 않습니다. 정말 어떤 책임을 생각한다면 포퓰리즘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기에서 그치면 폼 나죠. 근데 거기서 그치면 뭐 아무런 내용물이 없는 알맹이 없는 단지 기사일 뿐이다 이런 겁니다. 포퓰리즘은 그리스 도시국가일 때부터 로마 이어서 계속해서 포퓰리즘은 있어 왔습니다. 또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포퓰리즘을 대항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포퓰리즘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지만 포퓰리즘을 선거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면 포퓰리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다. 왜? 지금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선거에서 야당이 이기는 것이 우리나라에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건대 정권 교체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 지금 뭐 가덕신공항을 비롯해서 한일 해저 터널 모든 것이 뭐 수도 이전도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대선 때는 또 나오겠죠. 그 모든 것이 내년 대선 이후에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에 다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그렇다는 걸 국민들도 알고 있고 여도 알고 야도 알고 다 아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퓰리즘을 대항할 확실한, 포퓰리즘을 찍어 누를 확실한 방법이 없다면 포퓰리즘은 포퓰리즘으로 누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심각하고 정권 교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야권이 꼭 이겨야 한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을 김종인 위원장이 받고 한일 해저 터널을 던지면서 적어도 부산시장 선거에 있어서만큼은 주도권을 다시 국민의힘이 쥐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부산의 지지율이 그동안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부산의 지지율은 지금 한 달 안에 10%씩 움직이는 특징을 보여왔습니다. 또 움직일 것이라고 봅니다. 야당이 지금 보이고 있는,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후보 경선에서 과열되는 양상, 서로 비방하는 문제라든지 또 올드보이들의 과거부터 20년, 30년 전부터 정치를 해온 분들의 전면에 나서는 부분들을 좀 자제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경선을 통해서 후보만 선출한다면 부산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질 수 없는 것이다. 질 수 없는 선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도 또 많은 생각이 있으시고 또 제가 오늘 오전에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자신 지지하는 자신들의 후보 지지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댓글을 통해서나 조은희 후보를 비롯해서 다른 많은 후보들 김근식 후보나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부산과 서울 모두 정치 신인들이 이번에는 전면에 등장하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선거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인들에게 불리하거든요. 이 인지도 싸움으로 변질이 되니까 기존의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 좀 안타까움은 있지만 부산, 서울 모두 정치 신인들의 파이팅, 그것이 야권 전체를 살리는 어떤 역동성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